이거는 국산차 중에서의 탑급이 아니고 글로벌 브랜드들을 봤을 때에도 정말 손에 꼽을 것 같았거든요. 예측 가능한 것이 운전자와 차와의 신뢰가 쌓이는 것이고 그것이 빠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이상의 그 노하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더 몰아붙이라고 이렇게 차가 얘기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끝까지 푸시 더 해봐. 운전의 재미가 또 느껴지는 영역들이 확실히 있네요. 기존에 그 어떤 전기차도 못했던 영역을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본진습격 강병입니다. 이곳은 남양연구소고요. 제 옆에는 아이오닉 6N이 서 있습니다. 와, 잠깐 주행을 해봤지만 일단 이 노면의 정보가 너무 충실하게 올라오고 있고 그 와중에 승차감도 아주 나긋나긋하고요. 그리고 한계까지 몰아붙였을 때에도 그 다음 단계의 차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너무 솔직하게 알려주고 있는 이런 놀라운 모습들이 인상적입니다. 도대체 이 차 어떻게 개발했길래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연구원분을 특별히 모시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아이오닉 6N을 타보고 사실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놀라긴 했어요. 이거는 국산차 중에서의 탑급이 아니고 거의 글로벌 브랜드들을 다 봤을 때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라이드와 핸들링을 고급스럽게 잡은 차량은 정말 손에 꼽을 것 같았거든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말 우아한 충선을 가진 자동차, 이렇게 좀 전 정리하고 싶었는데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정확하게 봐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우아한 충선을 그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느껴주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진짜 아이오닉 6N 너무나도 저는 재미있는 자동차가 나타나서 지금 벌써부터 막 흥분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 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이 차의 어떤 느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실 수가 있을까요? 저희는 예측 가능한 것이 운전자와 차와의 신뢰가 쌓이는 것이고 그것이 빠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Predictable is fast. 네, 저희가 지난 10년 이상 고성차를 개발을 해오면서 어떤 걸 저희가 고민을 했었냐면 차의 출력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네. 운전자분들이 느끼는 그 속도 자체가 올라가고 운전자에게 약간의 무서움, 공포로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저도 느낀 적이 있어요. 이게 뭔가 인간이 이 자동차 기술의 발전을 따라잡지 못하는 그 어떤 느낌? 네, 거기서 오는 순간적인 공포감? 네네. 이런 게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모토가 운전의 즐거움인데 네. 그 공포를 느끼게 되면 이것은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과 또 다른 거다 보니 이 한계를 예측할 수 있다면 그 한계 선에서 계속 운전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거다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게 빠르고 또 재미있을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군요. 어떤 부분들 때문에 아이오닉 6N이 이러한 최종적인 성능을 내줄 수 있게 됐는지 너무나도 궁금하고 오늘 또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닉 6N 사실 진짜 저는 막 들려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일단 연구원께서 보시기에 가장 이 예측 가능한 거동을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기존 대비 지오메트리의 어떤 중요 컨셉 부분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단어, 이게 약간 좀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걸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한다면 네, 어떻게 되죠? 그 어떤 바디와 그 휠을 이어주는 어떤 링크의 상대적인 그 각도와 길이를 저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지오메트리에 따라서 네. 휠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그 위상을 표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쉽게 설명드리면 약간 우리 인체의 관절 같은 건데 팔이 하나 쓰면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여기에 하나하나 더하면 움직이는 그 위상이 딱 정해지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걸 이제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지오메트리를 어떤 목적을 위해서 변경하신 건가요? 그 지오메트리 여러 요소 중에 롤 센터를 저희가 좀 하향을 했습니다. 설명을 제가 잠깐 드리고자 간단한 걸 잠깐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런 것도 다 네. 준비를 해주셨네요. 롤 센터를 중심으로 차는 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코너링을 할 때 차가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기우는 요걸 이제 롤이라고 하는데 그 롤의 중심점이군요. 그렇죠. 롤 센터를 기존 대비 하향을 함으로써 타이어의 전체적인 그립을 좀 더 추가적으로 끌어올려서 전체적으로 좀 더 프리딕터블한 차를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롤 센터가 내려간다라는 건
이 차의 무게중심점, 그러니까 보통 롤센터보다 더 위에 있는 그 무게중심점과의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되니까 이게 뭔가 롤을 더 증폭시키는 역할로도 작용할 수가 있는데 언뜻 생각하면 스포티한 차에서는 반대로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네네. 그럼에도 롤센터를 내리고자 했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롤센터를 낮추고자 하는 목적보다 한 가지 더 깊게 이면에는 네. 잭업포스를 줄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잭업포스라고 하는 용어는 저도 그렇게 많이 접해본 용어가 아니거든요.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힘을 말하는 거죠? 차량이 우회전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롤은 이제 이렇게 왼쪽으로 발생하게 그렇죠. 됩니다. 근데 이제 일단 횡력이 왼쪽에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고 지오메트리에 의해서 가상 회전 중심축이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대각선 방향의 링크에서 이 횡력이 이렇게 밀어주게 되면 이 링크는 위로 솟구치게끔 되는 그런 힘의 분력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 이것이 바디를 들어 올리는 잭업 포스입니다. 우리가 회전할 때 롤의 그 힘 외에도 그냥 횡력이 타이어를 미는 그 힘만으로도 실제로 위로 들어 올리는 힘이 또 생긴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잭업 포스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네. 지오메트리 변화를 주었고 네. 타이어의 수직 하중을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잭업 포스를 줄이기 위한 지오메트리 변경이 결국 롤센터를 낮추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오닉 6N의 많은 리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롤센터가 하향 조정되었다라는 부분들을 무게중심이 낮아졌다, 그러니까 안정적이다라고 약간 좀 오해 해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전혀 아니라 네. 애초에 이 잭업포스라는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롤센터가 부수적으로 낮아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결국에는 타이어의 어떤 그립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을 하니까 이걸 없애고자 했던 게 시작점이었던 거군요. 그럼 결국 이 잭업포스를 제거하는 게 예측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타이어 그립을 올렸기 때문에. 야, 이거는 되게 심도 있는 내용인데 아마 많은 분들도 여기까지는 좀 접근을 잘 못하셨을 거예요. 이런 그 원초적인 어떤 디테일을 잡고 시작했다라는 거, 이거 정말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작업 같은데요. 큰 그림에서는 이번에 새로운 지오메트리로 롤센터를 낮췄다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작업이 보통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보통 일이 아니죠. 특히 이런 롤센터를 낮추려고 했을 때 생기는 약간 마이너스적인 요소들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네. 게 있었을까요? 말 그대로 롤이 커졌기 때문에 그것을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스프링의 강성을 좀 더 증대를 했습니다. 다만 강성을 올리면 당연히 승차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프링이 딱딱해진다는 거니까 좀 탕탕탕 튀는 이런 느낌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것은 또 저희 부시류 쪽에서 좀 어느 정도 최적화해서 최적의 성능을 구현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전륜과 후륜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차량의 그 진동을 좀 적기 위해서 고성능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하이드로 부시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이드로 부시의 단품입니다. 제거하게 되면 이런 형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 제가 알던 부싱이랑은 확실히 모양이 좀 다르기는 한데요. 네, 안에 이제 엑실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유로가 형성이 되어 있고 전후 방향의 진동에 의해서 유로가 내부 통로를 바이패스하게 되면서 댐핑 포스를 발생하게 됩니다. 엑실이라고 하는 이 케미컬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어떤 원리로 이 진동을 흡수를 해준다는 걸까요? 진동의 에너지를 줄여줘야 되는데 네. 그 에너지를 줄이는 방법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주사기를 이렇게 꾹 눌렀을 때 좁은 통로를 통해서 나가는 그 저항이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내부 유로를 저항을 받아가면서 통과를 하게 되면 그 진동이 줄어들게 되는, 그 에너지가 소실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무가 아니라 이 유체의 어떤 저항을 이용해서 그 진동을 한번 걸러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서스펜션의 특정 전후 공진 주파수를 잡아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쪽에는 이렇게 하이드로 부싱이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는 다른 곳에는 다른 형태의 부싱이 들어간다, 이런 네. 의미로 들리거든요. 후륜의 후방 부시는 저희 현대자동차 최초로 듀얼 레이어라고 명명하고 있는 부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오, 최초 적용이다. 네,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부시 내부의 스트럭처를 전후 방향과 좌우 방향을 이원화해서 각각의 다른 고무 물성 특성을 갖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횡력은 횡력대로 들어왔을 때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임팩트가 들어오는 전후력은
굉장히 소프트하게 받아줄 수 있도록 디자인 자체를 아예 이원화하였습니다. 진동을 효과적으로 잡는 것도 좋지만 차를 좋아하는 드라이빙 매니아 입장에서는 진동이 너무 없고 노면 정보가 사라져버리는 것도 사실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적당히 좋은 정보들이 잘 전달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관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정보들은 끌어올리고 불필요한 정보는 저희가 제거하는 게 목적을 두었고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저는 부싱은 그냥 자동차에서 가장 말단의 단순 부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안에도 또 이렇게 복잡한 구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부싱도 너무너무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아이오닉 6N의 새로운 지오메트리의 변화 목적을 정리해 보자면 잭업 포스를 제거하기 위한, 자연스럽게 또 롤 센터가 하향되었고, 그리고 또 이 상태에서 롤의 추가적인 물리적인 증대량은 스프링의 어떤 강성 부분과 부싱을 특별히 고안을 해서 앞쪽에는 하이드로 부싱, 그리고 뒤쪽에는 또 듀얼 레이어 부싱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승차감과 핸들링 이 사이에서 좋은 밸런스를 잡아냈다. 제가 정리 잘한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타이어의 그립을 정말 남김없이 다 긁어쓰겠다, 약간 이런 느낌의 지오메트리의 접근이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만들면 차의 거동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결국 그 차의 어떤 거동은 언더스티어냐 오버스티어냐로 일단 단순하게는 일단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 이거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참에 개념 정리를 한번 좀 해드리면 어떨까요? 언더스티어는 주로 전륜의 그립이 한계를 넘어서서 선회를 하다가 그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또 오버스티어는 그 가는 그 궤적에서 후륜이 그립을 한계를 넘어서서 전체적으로 궤적이 더 안으로 말려 들어게 되는 그런 현상을 오버스티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냥 쉽게 펼치면 전륜, 후륜 타이어 중에 누가 먼저 미끄러지냐, 약간 요거네요. 그렇죠. 네. 진짜 요즘 나오는 고성능 차량 중에는 오버스티어가 나기 시작했는데 핑 돌아버리는 이런 차량들도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이 선수인 저도 빠르게 잘 달리다가도 이거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드라이버가 움츠러들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아이오닉 6N을 또 여러 미디어들이랑 시승회를 통해서 같이 다 타봤는데 오버스티어가 날 때도 정말 부드럽게 하나 둘 셋 약간 이런 템포로 넘어가고, 언더스티어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뭔가 운전을 잘하는 사람부터 운전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대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준다라는 거, 그리고 그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재미를 잃지 않았다라고 보는 이런 평가들이 지배적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언더스티어 또는 오버스티어가 발생을 했을 때 그 현상을 다시 줄여서 운전자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차를 주행해 나가는 게 수월하다. 그 어떻게 수월하냐? 그 현상이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수월하다. 그래서 예측 가능하다. 언더스티어가 단순히 나냐 안 나냐 이 부분이 아니고 언더스티어가 나도 천천히 가속이 붙느냐 급작스럽게 붙느냐, 여기에서 오는 그 핸들링의 퀄리티를 잡았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끝까지 한계를 계속 푸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언뜻 들으면 뭔가 차의 모션이 느리면 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한계 영역에서는 이게 느리게 가는 게 오히려 더 기술인 거죠. 운전을 할 때에 뭔가 내가 이만큼 조작을 하면 차가 이만큼 반응을 해줄 거다. 10만큼을 돌렸을 때 차가 10을 돌아줬는데 20만큼 돌리면 20만큼 돌아주느냐, 아니면 20만큼 꺾었는데 12밖에 못 돌아주느냐, 이제 신뢰감, 요게 얼마나 솔직한가. 확실히 아이오닉 6에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솔직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자동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놀 수 있는 바로 그런 어떤 움직임이 지금 책임님께서 말씀해 주신 프리딕터블, 거기에 해당되는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스티어링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달리고 있는 이곳 트랙 같은 경우가 포장 노면이 좀 갈라진 것도 많이 있고 아주 매끈한 노면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러한 어떤 그 틈이라고 해야 될까요? 노면의 어떤 이런 진동들, 이런 것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손가락 끝으로 전달되는 이러한 느낌들이 제법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번에는 약간 좀 의도적으로 언더스티어를 한번 만들어보고 그때 스티어링 감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언더가 일어나도 이게 정말 점진적으로 늘어나네요. 훅 날아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네요. 이게 오버스티어에서도 이런 그 궤적의 정도를 조정할 수 있는 정말 부드러운 오버스티어?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약간 더 몰아붙이라고 이렇게 차가 얘기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끝까지 푸시 더 해봐. 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운전의 재미가 또 느껴지는 영역들이 확실히 있네요. 특히 이 운전대에서 올라오는 이런 그 피드백과 시야로 보여지는 이 언더스티어의 어떤 그런 정보량, 그리고 바로 또 이 엉덩이 끝에 시트를 통해서 전달되는 셰시에서 올라오는 그 G포스의 어떤 이 변화감, 이런 것들이 적당한 정보량으로 잘 융합이 됐을 때가 되게 제어권이 좋은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아이오닉 6N이 진짜로 움직임과 오감으로 들어오는 어떤 이런 감각들의 어떤 이런 차이들, 기존에 그 어떤 전기차도 못했던 영역을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원하면 내가 중간에 더 꺾거나 이 슬립 양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재밌습니다. 촬영하지 말고 그냥 계속 차나 탈까요? 이 고성능 차를 타다 보면 정말 이 무시무시한 출력과 끝을 알 수 없는 그 접지력의 한계를 넘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까 두려워하는 이러한 분들, 그래서 고성능 차를 주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오닉 6N은 정말 선명한 예측 가능성 때문에 운전을 아주 잘하고 트랙 경험이 있는 분들부터 이제 스포츠 드라이빙에 입문을 하고 싶은 스타터 분들에게도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오닉 6N을 소유하신다면 잘 닦인 레이스 트랙에서 운전하는 것도 재미있겠지만 독일에 있는 뉘르부르크링 아니면 우리나라의 아주 낡은 그러한 국도 구간에서 와인딩을 즐길 때에도 진짜 누구든지 차와 신뢰하고 교감하면서 재미있는 드라이빙의 경험을 쭉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제 취향에 딱 맞는 아이오닉 6N을 만나봤는데요. 다음 본진 습격 시간에는 또 어떤 놀라운 재미있는 거리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지 기대가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